조용한 밤 모든 소리가 멎었는데 귓속에서 삐 혹은 운궁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단순히 신경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몸은 소리로도 신호를 보냅니다. 그 소리가 바로 혈관이 막히기 시작했다는 첫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소리를 그냥 이명이지,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명, 울밍 은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귀 안쪽, 즉 네이에는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미세혈관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이 작은 혈관들이 청각세포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데 그 혈류가 잠시라도 약해지면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즉, 귀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사실 혈류가 불안정하다는 몸의 SOS 신호입니다. 한 69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나는데 하루는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처음엔 단순 이명이라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면서 귀의 혈류까지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받았고 귀의 소리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귀는 단순히 듣는 기관이 아니라 뇌와 혈관 상태를 반영하는 매우 민감한 감각 센서입니다. 심장이 펌프질하는 리듬이 흔들리거나 혈압이 급격히 오르거나 혈관이 좁아질 때 귀는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귀 속에서 비 하는 고주파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냥 무시했어요. 하지만 이명은 종종 혈류 이상, 뇌졸중, 고혈압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귀의 미세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그 부근의 신경이 산소 부족 상태에 놓이고 그 자극이 귀소리라는 형태로 뇌에 전달됩니다. 즉, 들리지 않아야 할 소리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이명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혈관성 이명, 바스큘러 티니투스를 겪고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귀 주변의 혈류가 불규칙하거나 경동맥 뇌혈관의 흐름에 미세한 이상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때 몸은 귀를 통해 피가 잘 돌지 않는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귀소리가 한쪽에서만 들리거나 박동과 함께 두근두근하는 리듬이 있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청각 문제가 아니라 혈류가 실제로 막히고 있다는 객관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는 당신의 혈관이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들었다면 무시하지 말고 몸의 흐름을 점검하세요. 귀는 늘 우리보다 먼저 아주 미세하게 이상을 알아차립니다. 그게 바로 이명은 귀가 아니라 혈류의 소리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귀와 혈관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놀라운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귀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내부 구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교합니다. 그 안에는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모세혈관 수천 가닥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혈관들이 끊임없이 피를 공급해야 청각세포가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귀는 혈류의 가장 민감한 기관 중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귀는 피가 흐르는 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피가 막히는 순간부터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귀의 가장 깊은 곳, 달팽이관, 제9와 니우구안 초철레아은 우리가 듣는 모든 소리를 정의신호로 바꾸는 곳입니다. 이곳의 세포들은
산소와 영양분이 일정해야만 진동을 인식하고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혈류가 잠시라도 불안정해지면 이 세포들은 혼란스러워지고 잡음을 일으킵니다. 그 잡음이 우리가 듣는 비비 또는 웅궁 하는 이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귀의 혈류 상태는 단순히 귀의 건강이 아니라 뇌와 심혈관 전체의 건강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한 71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떠올립니다. 그는 귀에서 파도 소리가 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귀 자체의 청력은 정상이었지만 경동맥 초음파에서 혈류의 흐름이 불규칙하게 요동치는 현상이 관찰됐습니다. 즉, 뇌로 가는 피가 매끄럽지 않아 귀의 혈류에도 영향이 간 것이죠. 치료 후 혈류가 안정되자 귀의 파도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귀는 혈관의 울림을 가장 먼저 듣는 기관입니다. 심장의 펌프 압력, 혈류의 속도, 혈압의 변동, 이 모든 리듬이 귀 속 미세혈관을 통해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르내릴 때 귀가 두근두근 뛰거나 긴장하면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매우 미세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리를 무시하거나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귀의 혈류는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인 섭취 후 귀가 순간적으로 울리거나 갑자기 일어날 때 귀가 멍해지는 것도 모두 혈류가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귀는 혈관의 끝자락이 아닙니다. 오히려 혈류 상태를 가장 빠르게 알려주는 알람 시스템입니다. 심장이 조금만 불안정해져도 귀는 가장 먼저 이상을 감지하고 소리로 표현합니다. 혈관이 막히면 귀가 조용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귀는 더 시끄러워집니다. 피가 원활히 돌지 않으니 신경이 혼란스러워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귀의 소리가 커지고 심하면 머리 전체에서 웅웅거리는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귀의 피로가 아니라 혈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입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는 조용해야 건강한 겁니다. 귀가 스스로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피가 막히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귀는 뇌로 가는 혈류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곳의 흐름이 흔들리면 곧 머리 전체의 순환이 불안정해지죠. 그러니 귀의 소리는 뇌의 미세한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는 가장 솔직한 언어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이런 귀소리가 더 잦아지는지 그 생리적 변화의 비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엔 이런 소리가 없었는데 나이 드니까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나요.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이명 어르밍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기 쉽지만 그 속에는 노화로 인한 혈관, 세포, 신경의 복합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이유는 혈관의 노화입니다. 우리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뻣뻣해지고 혈관벽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미세혈관의 지름이 좁아지고 귀 안쪽 세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혈류가 약해지면 세포는 산소를 덜 공급받고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소리 오류들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명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청각세포의 손상입니다. 귀 속 달팽이관에는 약 1만 5천 개의 미세한 털세포가 있습니다. 이 털세포들이 진동을 감지해 소리를 인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세포들이 산화 스트레스에 약해지고 서서히 손상되면서 왜곡된 신호를 뇌로 보냅니다. 그 결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즉, 이명은 청각세포가 보내는 잘못된 신호음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신경의 피로와 뇌의 과민 반응입니다. 청력이 약해지면 뇌는 소리를 더 크게 들어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과하게 반응하고 결국 스스로 잡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건 마치 어두운 방에서 눈이 빛을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청력 저하와 뇌의 과도한 보정작용이 이명을 악화시키는 구조를 만듭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귀에서 찌 하는 소리가 계속 나요. 그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앓고 있었고 혈관 초음파 검사에서 뇌혈류가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즉, 나이 탓이 아니라 혈류순환 저하가 원인이었던 겁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자 이명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나이 들며 귀에서 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몸 전체의 순환이 느려지고 세포가 산소를 덜 받기 때문입니다. 결국 귀는 피가 부족하다고 외치는 장기가 되는 셈이죠. 또한 노년기에는 약물 부작용도 이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압약, 항생제, 진통제 중 일부는 청각세포를 자극하거나 귀 속 혈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을 장기간 복용하는 분들 중 귀소리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약을 복용한 후 귀에서 이명이 생겼다면 즉시 담당 의사에게 상의해야 합니다. 이명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건 귀가 아니라 혈관과 뇌의 대화가 끊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모두 정상이어야 귀 안의 미세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는 당신의 혈관이 내는 소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귀가 조용한 사람은 그만큼 혈관이 깨끗하게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귀소리가 커지는 건 단순히 세월 때문이 아니라 순환의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혈류를 되살리면 귀의 소리도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귀의 혈류 저하가 어떻게 뇌혈류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뇌의 피로를 알려주는 이유, 그 과학적 근거를 함께 알아봅시다. 귀에서 나는 소리는 단지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종종 뇌로 가는 피의 흐름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귀의 혈류와 뇌의 혈류는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귀 속 혈관이 좁아지면 그 상류인 경동맥과 뇌혈관에도 이미 압력이 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귀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습니다. 그의 귀 MRI를 찍어보니 귀의 내의 혈관 근처에 미세한 혈류 저하가 보였고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협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즉, 귀에서 들리는 박동성 소리는 뇌로 가는 혈류가 불안정해진 결과였습니다. 이처럼 이명은 단순히 청력 저하나 신경 문제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건 뇌 혈류의 리듬이 어긋났다는 생리적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귀는 뇌 바로 옆 두개골 내부의 가장 예민한 부위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뇌 속 혈류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합니다. 뇌혈류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귀 속 미세혈관이 수축되어 청각세포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두 번째로 청각신경을 포함한 뇌신경이 산소 공급을 받지 못해 과민 상태로 변합니다. 그 결과 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마치 라디오 신호가 약해질 때 생기는 지지직 잡음과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런 형태의 이명을
혈관성 이명, vascular tinnitus 이라 부릅니다. 특징은 소리가 맥박과 같은 리듬으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즉, 두근두근 또는 쿵쿵 하는 규칙적인 소리가 귀에서 들릴 때 그건 뇌혈류가 불규칙하게 출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귀를 치료하기보다 뇌혈류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혈관성 이명은 주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경동맥 협착과 같은 순환이 질환에서 나타납니다. 이 질환들은 혈관을 서서히 좁히며 혈류가 일정하지 않게 되어 귀의 미세혈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귀는 그 불안한 리듬을 소리로 표현하는 것이죠. 한 일본 연구에서는 이명 환자의 65% 이상이 뇌혈류 감소를 보였고 그중 40%는 MRI에서 미세혈, 혈류 부족 부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즉, 귀의 소리는 뇌의 피로가 쌓였다는 경고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집니다. 귀에서 심장 소리가 들리거나 한쪽 귀만 울리나요? 그럴 때는 단순한 이명이 아닙니다. 한쪽 혈관이 더 좁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시간이 지나 어지럼 기억력, 저하,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뇌의 경고음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뇌혈류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 그리고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호흡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는 것만으로도 경동맥의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귀의 압력이 줄어듭니다. 귀에서 들리는 소리, 그건 불편한 잡음이 아닙니다. 그건 뇌가 우리에게 피가 잘 돌지 않는다고 말하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그 신호를 듣고 행동한다면 병은 경고로 끝나지만 무시하면 그 경고는 결국 현실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스트레스와 혈압이 어떻게 귀의 혈류를 흔들어 이명을 악화시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긴장이 어떻게 귀의 소리로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연결을 함께 이해해 봅시다. 이명은 단지 귀 속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스트레스와 혈압의 변화가 만들어낸 혈관의 비명입니다. 정신적 긴장이 심해질 때 혹은 갑자기 혈압이 치솟을 때 귀의 혈관은 가장 먼저 수축하며 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 귀 속에서 삐 혹은 운궁 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죠.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시 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은 긴장 모드를 담당하는 신경으로 위험을 감지하면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듭니다. 그때 몸은 중요한 장기로 피를 집중시키기 위해 귀, 송긋, 피부 같은 말초 부위의 혈류를 줄입니다. 그 결과 귀 속의 미세혈관이 갑자기 좁아지며 혈압의 파동이 귀 속에서 두근두근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한 66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귀에서 박동 소리가 나요. 특히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더 심해요. 혈압을 측정하니 169, 990, 평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청각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성 고혈압으로 인한 혈관성 이명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명상과 호흡을 병행하자 귀의 소리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높은 혈압은 다시 귀의 혈류를 흔듭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귀의 미세혈관이 상처를 입고 그 부위의 신경세포가 과민 반응을 일으킵니다. 결국 몸은 존재하지 않는 소리를 만들어내 우리에게 지금 멈춰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의 이명은 주로 박동성 이명 형태로 나타납니다. 즉,
귀에서 심장 소리와 같은 리듬으로 쿵쿵 울리는 경우입니다. 이건 특히 혈압의 순간적인 상승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침이나 밤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귀가 실제 혈류의 움직임을 느끼고 그 소리를 증폭시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스트레스와 이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청각 피질은 감정 중추인 편도체와 맞닿아 있습니다. 즉, 불안, 분노, 두려움이 강해질수록 청각 중추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작은 자극도 크게 들리고 결국 귀가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한 실험에서 만성 스트레스 환자들의 뇌를 MRI로 촬영했을 때 청각 피질과 편도체의 활동이 동시에 과흥분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귀는 단순히 듣는 기관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기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와 혈압으로 인한 귀소리를 줄이기 위해선 다음 3가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1호흡의 리듬 되찾기 하루 3번, 3분 복식 호흡, 들이마시기 4초, 멈추기 2초, 내쉬기 6초. 이 리듬은 혈압을 낮추고 귀 속 압력을 안정시킵니다. 이 카페인과 소금 줄이기 둘 다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려 귀 혈관을 자극합니다. 3. 잠들기 전 10분 귀 마사지. 손바닥으로 귀를 감싸 부드럽게 문지르면 귀 주변 혈류가 따뜻하게 돌며 자율신경이 안정됩니다. 한 72세 남성 환자분은 귀가 늘 울려서 TV 볼 때 집중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혈압과 스트레스를 동시에 앓고 있었죠. 하지만 매일 저녁 10분 호흡과 귀 마사지, 그리고 식습관을 바꾸자 2주 만에 귀의 울림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몸이 조용해지니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귀의 소리는 마음의 소리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마음이 긴장하고 그 긴장이 혈관을 조이며 귀의 울림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을 풀어주면 귀도 다시 조용해집니다.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커질수록 당신의 몸은 지금 나를 돌봐달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그 귀소리 중에서도 특히 위험한 3가지 신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귀에서 나는 모든 소리가 다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정한 형태의 소리는 몸이 보내는 명확한 경고입니다. 이 3가지 경우는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귀의 피로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거나 뇌 혈류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맥박 소리처럼 두근두근 들릴 때 귀에서 심장 박동과 같은 리듬의 소리가 들린다면 그건 혈관성 이명, Vascular Tinnitus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유형의 이명은 귀 근처의 혈관이 좁아지거나 뇌로 가는 경동맥의 압력이 불규칙할 때 발생합니다. 한 68세 여성 환자분은 귀 안에서 심장이 뛰는 것 같아요. 특히 누워있으면 더 커져요. 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 30%와 고혈압이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즉, 피가 흐르는 소리를 귀가 실제로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우엔 귀가 아니라 혈관을 치료해야 합니다. 맥박성 소리가 일정하게 들린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 혈관 초음파나 뇌 MRI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뇌졸중, 전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쪽 귀에서만 소리가 들릴 때 양쪽 귀가 아닌 한쪽 귀에서만 이명이 들린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성 이명이 아닙니다. 한쪽 귀의 혈관이나 청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쪽 귀가 계속 삐 혹은 웅 하며 울린다면 이는 혈류 불균형 또는 청신경 압박이 신호입니다. 한 70세 남성 환자는 왼쪽 귀에서만 소리가 나요. 오른쪽은 멀쩡한데요.
검사 결과 왼쪽 뇌혈류가 오른쪽보다 25% 적었습니다. 즉, 혈류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혈류 개선제를 복용하고 매일 목 스트레칭과 호흡을 병행하면서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삼소리가 점점 커지거나 형태가 바뀔 때 처음에는 조용한 삐삐 소리였는데 며칠 또는 몇 주가 지나면서 점점 커지거나 웅웅찌직 파도 소리처럼 바뀐다면 이건 혈관의 압력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혈압이 오르내리거나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 속 혈류가 요동치면 신경이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이명은 점점 다양하고 큰 소리로 바뀝니다. 한 65세 남성 환자는 처음엔 작은 삐 소리만 들렸지만 2개월 뒤엔 파도치는 소리처럼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 중등도 고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관리하자 소리도 다시 잦아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호, 1. 박동성 소리, 2. 한쪽 귀의 소리, 3. 점점 커지는 소리는 모두 혈류의 불안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신호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깁니다. 그러나 이명은 단순한 심리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피가 제기를 잃고 귀와 뇌가 산소 부족 상태에 들어섰다는 구조적 현상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귀의 소리가 점점 커진다면 그건 혈관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귀가 내는 소리가 높아질수록 그만큼 혈류의 흐름은 느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경고음이 더 커지기 전에 몸이 보내는 다른 신호들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귀소리와 함께 나타나는 동반 증상들, 어지럼, 두통, 기억력 저하 등 몸이 동시에 보내는 SOS 신호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 그건 단지 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 특히 뇌로 가는 혈류가 이미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귀소리와 함께 다른 증상들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동시에 보내는 다중 SOS입니다. 1. 어지럼증, 균형 감각이 무너질 때 귀 안에는 전정기관 핑응치관이라는 균형 감각 센서가 있습니다. 이곳은 머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귀 속 혈류가 줄어들면 이 전정기관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그 결과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한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분은 귀가 울리고 가끔 머리가 핑 돌 때가 있어요. 검사 결과 귀의 내 혈류가 감소되어 있었고 MRI에서 뇌의 미세어혈 혈류 부족 부위가 보였습니다. 즉, 귀의 소리와 어지럼은 같은 원인 혈류 저하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 두통과 뒷목의 뻐근함, 귀에서 소리가 나면서 머리 뒤쪽이 묵직하거나 목덜미가 자주 뻣뻣하다면 혈류 정체를 의심해야 합니다. 귀와 머리를 연결하는 주요 혈관은 경동맥과 척추동맥입니다. 이 혈관이 좁아지면 피가 머리로 원활히 오르지 못해 산소 부족 두통과 근육 긴장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한 69세 남성 환자는 귀가 울리면서 목이 자꾸 뻣뻣하다고 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척추동맥 혈류 속도 저하가 발견됐습니다. 혈류가 다시 안정되자 귀소리와 목의 긴장이 함께 완화되었습니다. 즉, 귀의 울림과 두통은 한 몸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혈류의 경고음입니다. 삶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소 귀소리가 심해지면 많은 분들이 생각이 멍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귀가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귀의 혈류 저하는 곧 뇌혈류 저하로 이어집니다. 뇌의 전두엽과 해마,
지이 중추는 피가 부족해지면 기능이 떨어지고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이 급격히 약해집니다. 한 73세 여성 환자분은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자꾸 깜빡깜빡해요. 검사 결과 뇌혈류가 20% 이상 저하된 상태였습니다. 혈류 개선 치료를 병행하자 귀소리뿐 아니라 기억력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즉, 귀의 혈류를 회복하면 뇌의 기능도 함께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피로감과 수면장애 귀에서 끊임없이 울림이 들리면 뇌는 그 소리를 억제하려고 계속 에너지를 씁니다. 그 결과 피로감이 쌓이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또한 밤이 되면 외부 소음이 줄어 귀소리가 더 크게 느껴져 불면이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럴 때는 귀의 소리를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몸 전체의 순환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생활 습관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족욕, 규칙적인 수면, 그리고 저녁 호흡 명상은 귀와 뇌의 혈류를 안정시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증상, 어지럼, 두통, 기억력 저하, 피로감은 각각 따로 보이지만 사실은 한 뿌리에서 나옵니다. 그 뿌리가 바로 혈류의 흐름입니다. 귀의 미세한 혈류가 흔들릴 때 몸 전체의 리듬이 함께 흔들립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는 몸의 경보기입니다. 귀에서 울리는 소리는 머리와 심장이 동시에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머리의 흐름이 막히고 결국은 뇌의 피로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귀소리가 들릴 때 병원에 가야 하는 정확한 시점과 단순 이명과 위험 이명을 구별하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구분 하나로 건강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귀에서 나는 소리는 누구에게나 한 번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지속되거나 강도가 점점 커진다면 그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진단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점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시간 지나면 괜찮겠지 라는 말이 조용히 다가오는 병의 시작을 놓치게 만들죠. 의학적으로 이명, 얼밍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됩니다. 일시적 이명, 피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으로 잠깐 들렸다가 사라지는 경우, 대부분 휴식과 수분 보충, 스트레스 완화로 회복됩니다. 이반복성 이명, 며칠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들리거나 밤마다 반복되는 경우, 혈류나 혈압의 불균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혈압 측정과 기본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삼치속성 이명, 일주 이상 계속 들리거나 낮에도 들리고 수면에 방해가 될 정도로 커지는 경우 반드시 전문 진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혈관 협착, 신경 손상 또는 뇌혈류 저하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한쪽 귀에서만 소리가 들릴 때 정신경 종양이나 일측성 혈류 장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리가 맥박처럼 뛰거나 리듬이 있을 때 뇌혈류 파동이 불안정하거나 경동맥 협착일 수 있습니다. 귀소리와 함께 어지럼, 두통이 동반될 때 뇌 혈류 이상 또는 뇌혈류 저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리의 높낮이가 변하고 점점 커질 때 혈관 압력이 변화하거나 청신경의 자극이 심해졌다는 뜻입니다. 한 73세 남성 환자분은 귀에서 소리가 나지만 병원 가기엔 번거롭다고 미루다가 결국 뇌졸중 전조로 입원했습니다. 귀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지 한 달째였죠. MRI에서 좌측 뇌혈류 협착 50%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때 병원에만 빨리 왔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요.
귀 소리를 무시한 대가가 너무 컸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사로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청력 검사, 오디오메트리, 청신경 손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경동맥 초음파, 카로티드 도플러,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졌는지 봅니다. 3. 혈압 및 혈당 검사, 순환계의 전반적 상태를 점검합니다. 4. 뇌 MRI, MRA, 뇌혈류 저하나 미세어혈을 확인합니다. 이 4가지 검사로 대부분의 이명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혈류성 이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단순 귀 치료보다는 혈관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는 뇌의 경보기입니다. 그 소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귀를 치료할 때가 아니라 피를 치료할 때입니다. 귀 소리는 처음엔 작게 시작되지만 그걸 무시하면 몸은 점점 더 큰 소리로 경고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귀 소리를 듣는다는 건 몸이 아직 당신에게 말할 힘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면 회복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귀 속 혈류를 회복시키고 소리를 잠재우는 가장 효과적인 생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보다 강력한 습관, 그것이 귀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귀의 소리를 줄이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는 약이 아닙니다. 바로 혈류를 되살리는 생활 루틴입니다. 귀의 혈관은 작고 섬세해서 하루의 습관 하나만 바뀌어도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4가지 루틴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에게 권해온 방법이며 실제로 귀의 소리를 줄이고 혈류를 회복시킨 사례들이 많습니다. 1호흡으로 귀의 압력을 풀기. 귀의 혈류는 목과 뇌의 혈압 변화에 민감합니다. 특히 숨을 얕게 쉬면 산소가 부족해져 귀 속 혈관이 더 수축하게 됩니다. 하루 3번, 단 3분만이라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들이마시고 2초 멈춘 뒤 입으로 6초간 길게 내쉽니다. 이 리듬은 경동맥 압력을 안정시키고 귀 속의 압박감과 울림을 완화시킵니다. 꾸준히 하면 귀뿐 아니라 뇌혈류도 부드러워집니다. 이 하루 6-8잔의 따뜻한 물 혈류는 물 위에서 흐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는 끈적해지고 미세혈관은 쉽게 막힙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은 귀 속 혈류를 깨우는 최고의 루틴입니다. 차가운 물보다 청아 비슷한 미온수가 좋습니다. 몸이 따뜻해야 귀의 혈류도 살아납니다. 산목 스트레칭으로 경동맥 열기 귀로 향하는 피는 목의 양쪽 경동맥을 통해 흐릅니다. 그러므로 목이 뻣뻣하거나 어깨 근육이 긴장되면 혈류가 막혀 귀에 압박이 생깁니다. 하루 3번, 아래의 동작을 해보세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려 10초 유지, 반대쪽도 10초,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10초, 마지막으로 어깨를 천천히 뒤로 돌리기. 이 단순한 스트레칭만으로 귀로 가는 혈류 속도가 평균 15% 상승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혈류가 풀리면 귀의 울림이 점차 잦아듭니다. 매일 20분 걷기, 전신 순환 리듬 되찾기, 귀의 혈류를 살리는 가장 쉬운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는 동안 다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동해 심장으로 피를 밀어 올리고 그 힘이 귀의 미세혈관까지 전달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 혈관의 탄력을 유지시키는 비타민 D를 생성시켜 귀 속 혈류 안정에 탁월합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는 귀가 울릴 때마다 산책을 나가요. 돌아오면 신기하게 소리가 줄어요. 그의 말처럼 혈류는 움직임을 기억합니다. 움직이면 흐르고 흐르면 귀는 조용해집니다. 이 4가지 루틴,
호흡, 물, 스트레칭, 걷기는 귀의 혈관을 직접 치료하는 약과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귀와 뇌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생명의 리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소리를 없애는 건 귀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피를 돌게 만드는 겁니다. 피가 흐르면 귀는 조용해지고, 귀가 조용해지면 머리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혈류 루틴과 함께 실천하면 더욱 효과적인 귀 혈관을 지켜주는 음식과 영양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선택이 귀의 소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귀 속의 혈관은 매우 가늘고 섬세합니다. 그렇기에 음식 하나만 바꿔도 그 영향을 즉각적으로 받습니다. 이명 얼밍을 완화하고 귀 혈류를 지키는 식단의 핵심은 단 하나, 혈관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음식, 피를 맑게 하는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1. 오메가3 지방산, 혈관의 윤활유 연어, 고등어, 청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혈관을 유연하게 만드는 오메가3 지방산 EPA, DHA 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산은 혈중 중성 지방을 낮추고 혈관벽의 염증을 완화시켜 혈류의 흐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일주일에 2번만 꾸준히 섭취해도 귀 속 혈류 순환이 개선되고 이명 강도가 완화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만약 생선을 자주 먹기 어렵다면 아마씨유, 들기름, 호두처럼 식물성 오메가 생일을 대체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D 마늘과 양파, 피를 맑게 하는 자연 약재 마늘의 알리신 알리친. 성분은 피의 점도를 낮추고 혈전 형성을 억제하는 천연 항응고제 역할을 합니다. 양파의 케르세틴, 퀘르체틴 또한 혈관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고 귀 속 미세혈관의 탄력을 회복시킵니다. 하루 생마늘 한쪽, 익힌 양파 반 개면 충분합니다. 단, 위가 약한 분은 식사 후에 섭취하세요. 3. 견과류, 미세혈류의 보호막 호두, 아몬드. 피칸에는 비타민 E와 아르기닌, 이 풍부해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E는 세포의 산화를 막고 아르기닌은 산화질소 노5를 생성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킵니다. 하루 한 줌의 생견과류가 귀의 혈류를 안정시켜줍니다. 4. 비타민 B군과 C, 신경과 혈관의 회복제 이명은 혈류뿐 아니라 신경의 피로에서도 비롯됩니다. 비타민 B1는 손상된 정신경을 회복시키는 핵심 영양소이며 비타민 C는 혈관의 산화를 막고 혈류를 맑게 합니다. 계란, 간, 현미, 오렌지, 브로콜리 등을 자주 섭취하세요. 비타민은 귀와 뇌를 연결하는 신경선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5. 따뜻한 차, 귀를 편안하게 하는 음료 귀소리가 심할 때 가장 피해배야 할 것은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는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여 귀 혈관을 자극합니다. 그 대신 보리차, 대추차, 국화차, 생강차 같은 따뜻한 차를 마셔보세요. 이 차들은 혈류를 부드럽게 하면서도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한 잔의 따뜻한 차가 귀의 소리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반대로 귀 혈류를 악화시키는 음식도 있습니다. 짠 음식, 혈압 상승 유발, 기름진 튀김류, 혈관벽 손상, 단 음료와 디저트, 혈액점도 증가, 과도한 알코올, 정신경 손상, 찬 음료, 혈관 수축. 이 음식들은 잠시 기분은 좋게 만들지만 귀의 혈관에는 즉각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단게 당긴다는 건 몸이 피로하다는 신호이며 그 순간 귀 혈류는 이미 불안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건 매일 귀와 뇌의 상태를 조율하는 생리적 대화입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귀도 따뜻해지고 피가 부드럽게 흐르면 소리도 조용해집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는 아침에 생강차 한 잔, 저녁에 연어 반 토막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3개월 뒤 귀의 소리가 눈에 띄게 줄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약보다 식사가 더 약이었어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의 혈관은 식탁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먹는 것이 곧 귀의 소리가 되고 귀의 소리가 곧 몸의 리듬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귀의 혈류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가 이명 완화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이 조용해지면 귀도 함께 조용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귀의 소리를 몸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랜 진료 경험상 귀 소리를 악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마음의 불안이었습니다. 귀의 신경은 뇌의 감정 중추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귀 속에는 청신경뿐 아니라 심박 호흡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자율신경이 함께 작동합니다. 이 신경은 뇌의 편도체와 해마, 즉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부위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불안이 커지면 귀의 혈관이 수축하고 신경이 과민해지며 소리가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즉, 마음의 긴장이 귀의 울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71세 여성 환자분은 밤마다 귀가 울려서 잠을 못 자요. 그 소리를 듣다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이 더 커져요. 그분은 청력엔 큰 이상이 없었지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즉, 몸이 늘 긴장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3가지를 권했습니다. 1. 잠자기 전 조명을 낮추고 2. 손끝을 따뜻하게 덮으며 3. 깊게 호흡하며 괜찮다는 말을 반복하기. 처음엔 단순해 보였지만 일주일 후 그녀는 귀소리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이 줄어들면 혈관이 이완되고 혈류가 안정되면 귀의 신경이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지 심리적 위안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연구팀의 보고에 따르면 이명 환자가 8주간 명상과 복식 호흡을 병행했을 때 청각 피질의 과흥분이 20% 감소했고 이명 강도가 4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즉, 귀의 소리는 마음의 소리를 따라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귀 명상 이어 릴렉세이션입니다. 양손으로 귀를 감싸고 천천히 10초간 들이마시고 10초간 내쉬는 동안 귀와 뇌를 향해 따뜻한 공기가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때 귀 주변의 혈류가 부드럽게 돌며 뇌의 긴장이 풀리고 소리가 서서히 멀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따뜻한 감정 표현도 큰 도움이 됩니다. 좋은 음악을 듣거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은 교감신경의 긴장을 완화하고 귀의 신경을 진정시킵니다. 감정이 따뜻해지면 귀도 따뜻해집니다. 한 75세 남성 환자분은 평생 사업 걱정으로 불면과 이명을 겪어왔습니다. 그는 매일 밤 오늘은 괜찮았다는 짧은 일기를 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2달 후 귀의 울림이 절반 이하로 줄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가 아니라 마음이 시끄러웠던 거였어요.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이 아닙니다. 그건 감정을 반영하는 작은 심장과도 같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귀는 더 크게 울고 마음이 편안하면 귀는 고요해집니다. 따라서 이명을 고치는 첫걸음은 귀가 아니라 마음을 다독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조용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조용히 하세요.
그 순간부터 귀는 스스로 회복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귀의 소리를 신호로 받아들이고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당신이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76세의 김 할아버지는 어느 날 밤 비비 하는 귀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며칠 뒤부터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까지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경동맥 협착 40%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도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하루 20분씩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며 저염식 식단으로 바꾸자 3개월 만에 귀소리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진료날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 소리가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덕분에 목숨을 건졌어요. 또 한 명의 환자, 70세 여성 이 여사님은 평생 불면과 귀의 울림에 시달렸습니다. 밤이면 웅궁 울려서 잠을 못 자요. 검사 결과 뇌혈류가 낮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자기 전 손끝을 따뜻하게 덮고 귀 명상과 복식 호흡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3주 후 그녀의 얼굴빛은 달라졌고 이젠 조용해서 책 읽는 시간이 즐겁다고 웃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귀의 소리를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몸의 언어로 받아들였다는 점. 귀의 소리는 귀가 아파서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지금 내 몸이 힘들다는 생명 신호입니다. 그 소리를 귀찮게 여기지 말고 감사히 듣는 순간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늘 우리보다 먼저 문제를 알고 그걸 가장 들리기 쉬운 형태로 알려주기 때문이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의 소리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당신을 살리려는 소리입니다. 그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질병보다 먼저 건강을 되찾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조용히 귀를 감싸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고마워. 아직 내게 신호를 보내줘서. 그 따뜻한 마음이 혈류를 안정시키고 귀의 울림을 조용히 가라앉힙니다. 귀의 소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아직 회복할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을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귀도, 뇌도, 마음도 분명 달라집니다. 한 걸음,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걷기, 호흡, 물 한 잔, 감사의 마음. 이 네 가지는 귀를 조용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귀의 소리가 사라지는 날, 그건 단지 귀가 조용해진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조화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귀가 들려주는 소리, 그건 경고가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신호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첫날입니다.